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김홍걸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분께서 꼭 김홍걸 의원을 칭찬을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게 모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뭐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칭찬해 주신다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자, 어떤 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모셔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칭찬 릴레이에서 우리 김홍걸 의원님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님은 민화협 상임의장을 하시면서 우리 화해협력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던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외교 통일이 같은 상임위에서 일하면서 지난번 국정감사라든지 의정활동에서 김홍걸 의원님이 얼마나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면서 꼭 우리 김홍걸 의원님을 꼭 칭찬하고 싶다 해서 칭찬하게 됐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제 칭찬 받아주시고요.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용 의원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유기용 의원님께서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시고 최근에 이렇게 외교통일위원회로 오셔가지고 그 당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같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 같이 하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무소속 김홍걸, 유기홍 의원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치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김홍걸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자, 받아주세요. 네, 김홍걸 의원님 하면 국민들에게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 기억이 더 각인됩니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뭐 처음에는 정치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돌아가신 어른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 철학,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 그런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아버님을 모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계를 떠나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5년 전에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21대 국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19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 어떠셨습니까? 저희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포부는 이제 국내에서의 활동 못지않게 이제 북측과의 교류 또는 주변 국가, 중국, 일본 을 비롯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라든가 미국까지 다니면서 이제 국익을 위한 의원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상당히 답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다행히 이제 국정감사도 해외에 나가서 하고 또 행사 참석을 위해서 뭐 유럽도 가고 이런 활동을 좀 벌였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하면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 협의회 조금 이제 이름이 길긴 한데요. 민화협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다행히 남북 관계가 좀 풀리기 시작해서 4.27
정상회담, 9.19 정상회담이 연이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평양에 가서 북측과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돼서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고를 네. 우리 땅으로 모셔오자 하는 것에 이제 합의를 하고 70여 분들의 유고를 우리나라로 모셔오는 일을 했고요. 또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이렇게 모시고 북쪽에 가서 남북 민간단체 차원의 이 공동 행사를 치르기도 했었죠. 사실 2019년 초반에 저희가 북측하고 평양에서 대규모 학술 대회도 하기로 합의했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데리고 금강산에 가서 북측의 청년들과 만나는 행사도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지금도 굉장히 애석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이 남북 화해 관련한 법안들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법 개정안을 내서 이제 대북 전단을 무단으로 살포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법을 내기도 했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 관련법, 이 남북 교류 협력법 관련해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 주체가 되고 북한 이탈 주민을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또 주의 깊게 의원님을 살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이제 3.1 운동이 있고 그 후로는 이제 일제 탄압에 이제 할머니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또 아버님도 연세가 돼서 이제 17살 이제 군대 징집 때문에 피해서 이제 중국으로 갔었죠. 제가 귀화 당시에는 모든 서류에는 다 정확하게 부모님들이라면 기재가 다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다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돈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더 이제 깜짝 놀란 거는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제하고 연관된 서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의 이제 그 본적을 따보면 없죠. 예, 우리 형제도 없고 더구나 이제 할아버지 어미권님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단절된 거죠. 형제도 한 형제라고 볼 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연관되지 않은 그런 서류밖에 없죠. 제가 그 국회 김홍걸 의원님의 저 보도를 보고 진짜 너무 고마워서 진짜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후손들이
더 외로움을 받지 않도록 꼭 이렇게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발의하신 법의 이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유공자,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네. 해외에 살면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을 특별히 우리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인처럼, 이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얻을 때는 뭐 어디 김해 김씨다, 뭐 경주 김씨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외국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조상의 혈통을 잇는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 법안을 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동북아 평화 미래 포럼이 발족됐고, 거기서 의원님께서 포럼을 이끌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선진국 대접을 받고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형 외교를 추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포럼을 만든 것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후에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도 했고요. 또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한중일 3국이 기후, 환경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좋든 싫든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 이 녹색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하는 토론회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집 출판 기념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집이 또 그리고 어떤 의미로 출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이제 민주화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를 쫙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집인데요. 이 뭐 정치적이고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의 사진만 넣은 것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미지가 좀 이렇게 근엄하고 투사의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진도 좀 넣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사진집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진이나 모습들도 담겨 있나요? 이제 아버지께서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에 미국으로 잠시 가 계셨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 정치적인 이제 시사와는 관련 없는 어떤 잡지에서 예. 와서 취재를 하면서 이 좀 연출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이 어머니의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 이 가장들이 부인의 설거지를 도와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네.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저희 어머니가 그 사진을 놓고 놀리셨죠. 이건 사기다. 당신이 언제 이런 거 한 적 있느냐. 아, 네. 오, 저희가 진짜 그 모습을 어찌 보면 좀 귀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21대 국회에서 뭐 어찌 보면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아니면은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포부나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해외도 돌아다니고
또 북측과도 접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 현재 꽉 막힌 경색된 남북 관계를 좀 풀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이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위상이 높아지고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된 만큼 더 당당하게 더 적극적인 외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간 차원에서 공공 외교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혹시 옆에서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의원으로서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의원이 있다면 어떤 의원이 있을지 저희에게 좀 추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조태용 의원님을 이 칭찬의 주인공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태용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칭찬의 주인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